안녕하십니까. 대전의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고등학생 전문 공부방 하고요. 학습 컨설팅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제 아이들, 중고등학생 전 과목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진학 도움 주는 사람이니까, 학습 코칭, 코치고, 코디고, 그 다음에 과외 선생이고 그렇습니다. 자, 관저동이 이제 대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게 동서면 이쪽쯤에 있습니다. 서부터미널, 저기, 톨게이트 나가는데, 이게 동구고, 서구고, 유성구, 이렇게 있고, 남쪽에 있으면 이렇게 관저동이 여기 있는데, 고1 남학생이라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자락일 수도 있는데,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하려면 첫 번째 초등 때 한 10,000권 정도의 책을 읽으셨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아이가 사교육을 안 했지만 주변에 교육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수학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거를, 고등학교 거를 혼자 인강을 보면서도 꾸준하게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어도 인강 같은 걸 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채비가 되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초등 때는 올백이라고 그러는데, 초등 올백 10명을 가지고 캠프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평균이 98점부터 중학교 때 76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등 올백의 실력 차이는 중학교 때 98에서 7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90점대 후반 나왔으니까 90점대 초반인데 90점대 후반 성적 나왔으면 아이 자체는 굉장히 영특한 거예요. 영특하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하게 한 거죠. 영특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방심을 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중학교 때의 공부 양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 양이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10배에서 30배 정도가 증가하는데 이 10배에서 30배의 공부 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트레이닝을 이때 시키지 않으면 이때는 짧은 시간에 가능한데 이때는 짧은 시간에 가능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양이 10배에서 30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을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받아온 성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대전에서 크로바가 제일 비싸냐면 크로바 반경에서 이렇게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학원 수가 아마 3,000개 정도는 될 텐데요. 그만큼 이 비싼 아파트 옆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 여기서 둔산동에서 평균이 한 2, 3점 맞는 아이들 보면 학원을 국, 영, 수, 과 이렇게 다 다닙니다. 국영수과를 다 다녀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플러스 알파로 저한테 오는 아이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수학과학을 좋아하면 만점 한두 개 틀렸으면 이때 고등학교 거를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기초 실력이 되기 때문에 고등 거를 나가야 되고, 어머니는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수학 교재를 기본서 우리 시대 때 정석이라든가 이런 책을 10회 정도가 돌아가야 그나마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85점대가 나옵니다. 85점대 이상이. 그러니까 기본서를 10회를 하는데 정석만 가지고는 나머지 15점이 안 나와서 기본서 10번에다가 여기다가 일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이라든가 아니면 기출문제라든가 기출문제부터 풀겠죠.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더 사설 모의고사 문제처럼 어려운 거를 고난이도를 풉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에 비해서 수학은 한 100배의 양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우리 때는 정석 하나 열심히 잘 풀으면 한 서너 번 풀으면 만점도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턱도 없습니다. 결국 여기 문제집을 푸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로만 공부했으니까 굉장히 영특하고 이렇게 점수가 잘 맞았다는 거. 이렇게 잘 맞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문제집도 안 풀고 중학교 때 교과서로만 했으면
굉장히 점수가 나와서 똑똑하기도 하지만 이 점수 자체, 학교의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전 중앙에서 탐방, 문정, 삼천이 있는데 요 세 개의 중학교에서와 대전 외곽의 평균 차이는 한 1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대전 외곽, 요게 관저동에 있는 중학교 평균 차이가 아이들이 15점 정도 나고 실력 차이가 또 대전 외곽하고는 또 대전 외곽으로 중소도시로 들어가면 또 15점 차이 나고 또 시골로 가면 또 15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70점 맞던 애가 여기로 이사 가면 97.8점을 맞아요. 둔산동에서 사는 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둔산동의 아이들은 여기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요 15점 차이만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통 둔산동에 있는 아이들이 교과서 하고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하고 총정리 한 권 하고 기타 문제집 풀고 그렇게 해야 90점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건에서 최소 5건에서 6건. 그러니까 학습량이 중3 때 5배 이상이 났다는 거예요. 중3 때 5배 이상의 학습량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곽에서도 고등학교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앙으로 둔산으로 들어와서. 4학년 때 문제집 하나도 안 사고 할 정도면 정말 머리 좋은 애인데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나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습관도 안 됐고 선행학습도 안 됐고 습관도 안 됐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 분량이 10배가 되는데 이걸 과목별로 이렇게 짜게서 잘라서 이 과목을 골고루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손목만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이렇게 도전을 시키고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딱 밤새거나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하는 걸 못 봤다는 것은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네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머리가 좋더라도 이런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리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중학교 때 한 번도 안 하고 문제집도 안 사고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갖고 점수가 안 나오면 이 아이가 등급이 향상돼서 이제 맘 잡고 공부를 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독한 아이들이 6개월이고 6개월이나 1년이니까 적어도 2번 이상이나 아니면 4번의 시험의 시행착오를 겪으면 지금 고1이잖아요. 고1 여름방학인데 1년 걸리면 고2 여름방학 되면 얘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할 만하면 이제 고3 되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신이 다 붕괴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내신 안 하고 자기는 정시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정시하려면 또 요렇게 이 전에 내신이 아니라 내신 공부법과 정시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정시에 맞는 공부를 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배워야 돼요. 지금은 학교 생활에 익숙해서 이 내신 공부만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얘가 고2 여름방학 때 정신 차려서 고3쯤 되면 점수가 오를만 하다가 그만둬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된 케이스예요. 정신 차리고 높은 데 가겠다고. 자, 고등학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수학을 잘할 줄 아는데 60점대, 50점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시골에서 90점, 100점, 맞는 중학교 때 맞으면 보통 둔산동 아이들은 거의 비슷한 점수대가 나옵니다. 중학교 때 평균이 70이면 고등학교 때도 70이 나오는데 보통 고등학교 가면 20점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70이 맞아요. 70이 맞는데 여기다가 다른 과목에 시간을 뺏기거나 아니면 밸런스를 맞추니까 마이너스 10점 해서 60점 나오니까 이 점수대가 맞습니다. 학생 공부 습관이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 10점을 70점 맞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점 맞는 거에다가 학원에서 가면 잔뜩 문제 풀이고 하기 싫어도 숙제하고 그러면 플러스 학원 버프 10점이나 15점. 그죠? 맞죠? 그러면 7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비되지 않은 것은 20점 떨어져서 나오는 게 전 과목이 다 그렇다는 거죠. 20점 마이너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친구들 학원 가면 학원 진도를 내가는데 이 아이는 중간에 쏙 들어갈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거기다가
이 아이가 지금 문제는 뭐라고요? 근본 문제는? 그러니까 학습 습관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버텨내서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 그래서 저도 방학 동안에 애들 이거 연습시키느라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데리고 아침에 10시에서 저녁에 10시까지 이렇게 캠프로 돌립니다. 학습 캠프를. 근데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니, 이렇게 10시 하는 걸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터득시키지 못하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걸 연습시켜야 되는데, 공부 방법도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교과서만 보고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그 양을 빠르게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어쨌든 천하타평이고 과외를 해야 될지 뭐를 인강을 들어야 될지 이 본인이 학원을 보내야 될지 사교육을 그전부터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 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과외도 해본 적도 없고 학원도 해본 적도 없고 다 그러니까 뭐 남들은 인강 듣는데 인강은 과외를 들을 수 있고 학원도 꾸준히 다녀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애는 보지만 안 그래는 힘들어요. 인강 보는 시간을 확보해줘서 여기서 봐 이렇게 하지는 않는 한 힘들어요. 그래서 인강 완강률이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인강 사고. 그러면 학원은 이 학생 머리 좋은데 한꺼번에 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진도대로 가니까 페이스가 너무 느릴 테고 과외를 하기에는 이 학생을 공부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습관이 안 들어져요. 과외를 하면. 그러면 과외도 안 맞고 학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인강도 안 맞고 이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학원 플러스 과외 플러스 인강을 본인이 계획을 짜서 해야 돼. 그러면 뭐 고민 안 하고 여기다 안 쓰셨겠지.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과외도 안 맞고 학원도 안 맞고 인강도 안 맞는다는 거지. 이런 상황.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아침에 10시에서 저녁에 10시까지 앉혀놓고 전체 관리라는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나눠야죠. 아침 먹고 수업 계획 잡고 점심 먹고 수업 계획 잡고 저녁 먹고 수업 계획 잡고 이렇게 돼요. 그쵸? 한번 해봤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학원 갈 수 있으면 여기 학원 보내야죠.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는 모르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는 뭐라 해요? 여기서는 그 도서관 보내는 게 제일 좋죠. 아침 먹고 가서. 도서관 가서 똑똑하니까 교재 읽고 혼자. 자습서, 평가 문제집, 2학기치 전부 사서 요 오전 동안 10번 이상 읽어라. 2학기 교재를.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원을 갔죠. 학원 가고. 그러면 이 학원은 이쪽에 갈 수 있으면 좋고. 근데 학원이 뒷시간에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요거 공부하고, 그쵸? 여기 과외를 하면서 플러스 숙제를 해야겠다. 여기서 과외하면서 학원 숙제, 과외 숙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녁에 학원도 다녀야 돼. 근데 이 학생의 과목에 따라 이걸 다 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아침 먹고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먹고 6시간,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1시간씩 줄이시든지, 5시간,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등급에서 요거만 70점이라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10번만 읽으면, 이게 등급이, 이게 60점, 70점에서 60점대에서 80점대 나올 거야. 요거만 해도. 과외하면서 필요한 거, 뭐 모자란 거 하고 숙제 엄청나게 파고 그러면 90점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학원을 안 다녀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과외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학원하고 과외를 동시에 하려면 어떤 과목은 과외하고 어떤 과목은 학원 보내야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엄청 빡빡하게 이렇게 돌려봐야, 그래야 요거까지 해서 한 5점 올리고 95점 목표로 해서 이걸 돌려봐서 버텨내야
차라리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는 학교 가고 학원도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저녁에 야자 끝나고 여기서 과외하고 잡 안 지으면서 야자 끝나고 10시 반, 11시 뭐 도착하면 과외하고 여기에 주말에는 학원 다니고 이렇게 짜줘야죠. 야자 공부하고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돌리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줄 알아야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얘를 쥐어짤 수 있어, 공부하는 만큼을. 근데 단점이 뭘까요? 쥐어짜면 학원 숙제하면 요만큼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아, 공부. 과외해석 이렇게 하면 과외 선생님이 네 점수 책임지는 거 아닌데 공부 다 끝난 줄 알아. 본인이 이 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과외 선생하고 학원에 매달려 3년 내내. 그러니까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 멈춤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공부해서 요거를 자기가 계획 짜고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 어머니한테는 코칭하지만 니네한테는 이거 왜 찍냐? 니네 방학 동안에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탐구를 어떻게 공부하고 내 수학은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보면 1등급까지 계획까지 니네가 알아야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 시작돼. 아니 그러니까 이 수학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몇 개월 안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고 그래야 몇 등급쯤 나오고 그래야 뭘 풀어야 되고 그래야 대학에서 1등급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목표가 생기지. 그냥 무조건 수학에서 진도 나가서 들고 그러면 다 똑같이 학교에서 다 앉아있으면 9등급부터 1등급까지 왜 있어? 이해돼요? 수학을 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쌤 내가 이걸 공부해서 이걸 끝내면 몇 달 단위 끝나면 어느 정도가 돼요 등급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당겨서 이걸 해야죠.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앉혀놓는 이유야. 너한테 왜 수학 중3인데 수학 10바퀴 돌으라고 하겠어? 수학을 10바퀴 도는 게 1등급 맞는 전제 조건이야. 80점까지 여기 맞으면 나머지 거 20점을 달달달달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에? 안 되면 요거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새벽 3시까지 밤새서 해도 80점밖에 못 맞아. 그럼 3등급 나와, 어떤 학교는. 근데 이 시간은 뭐라고? 없다고, 안 준다고 학교에서. 너 다녀보니까 그렇지. 어? 미리 네가 어느 정도 쉬운 걸 해놨으면, 어려운 걸 도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놨으면 2학기 돼가지고 고난이도 문제집 풀어보면서 외울 시간도 있고 뭔가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랬잖아. 오전에 이거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집 안 읽어놓으면 똑같이 발생하지. 에? 중간고사 보면서 처음부터 읽어. 자습서 읽고 평가 문제를 읽고. 맞아? 그러면 안 되잖아. 중간고사 볼 때는 자습서 평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학교 다니면서도 배우잖아.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여기 수업 시간에는? 이걸 봤잖아. 이걸 배웠으니까, 이걸 읽어놨으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알지? 수업 시간에 무슨 시간이야? 암기 시간. 계속 보면서 나는 내용을 알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프린트나 교과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퍼펙트하게 암기해야지. 계속. 이해돼? 중학교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이거 10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자. 그럼 90점 나오지. 고등학교 때는 이 교과서 내용 암기하고 이해하고는 어디밖에 없다고? 수업 시간. 이해돼요? 그러면 이 야자 시간에, 과외 시간에 이거 하잖아. 그럼 이때는 뭐예요, 거의? 과외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기 바쁘잖아. 에?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혼자 문제라도 풀어보려면 이 시간이 있어야지. 됐어요? 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러면, 이 학생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제가 권하는 거는, 이렇게 뭐, 방학 동안에 기숙사 학원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뭐, 잠 재우면서, 캠프하는, 학습 캠프하는. 그래가지고,
이런데 한번 보내보시기를 권해요. 뭐 서울권으로 보내면 한 250, 300, 350? 250, 350 정도 할지도 모르겠는데 관저동에서 여기 둔선동까지 차 타고 오라고 해도 이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지? 굉장히 힘들지 그지? 아침에서 10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저 있는 데 와가지고는 나 그만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집 떠나서 아니 나한테 오라고도 안 하잖아 나는 집 떠나서 못 돌아오는 데 있잖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이 강변을 산책해 서울의 기숙사관 같으면 그래서 딱 들어가면 좋지 밖에서 자물쇠로 짠 거 그게 끝이요 바깥에 나갔다 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수업 이만큼 하고 계속 여기서 뭐라고 자습하고 그래가지고 12시쯤 되면 한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달려 공부 아침 6시에요? 6시간 6시 반 그렇게 달리는 이런데 한번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권해서 여기서 공부를 막 되게 많이 하고 뭐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1차가 뭘 만들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을 만드는데 아이가 동의를 해야지 하지. 습관 만드는 거 동의하냐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치? 시간이 확보되는데 양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거는 지금 뭐야? 2학기 내신이잖아. 그럼 중요한 게 뭐냐? 2학기 자습서하고 평가하면 되지. 2학기 뭐 배우는지 아냐? 1학기 때 배운 뒤에 있는 건 모조리 다 봐야지. 몇 번? 방학 동안에 10번. 이게 못 알아들어도 돼. 왜? 수업 시간에 또 설명해줘, 선생이. 설명 들으면서 뭐 할 수 있어? 암기. 수업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암기 시간. 2학기 거 하는 게 첫 번째 내신이고,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이렇게 돼서 수학, 과학, 뭐 천천히 하더라도 수학 놓치기 시작하면 그냥 거의 끝나니까 수학을 이렇게 해야죠. 아침 먹고 수학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복습, 1학기 복습. 점심 먹고 하는 거는 2학기 거. 저녁 먹고는 2학기 거 무조건 시험. 틀린 거 정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얘가 60점대가 아니라 60점, 50점대가 아니라 70, 80점, 90점대가 나오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금방 체감을 할 텐데 그럼 네 번째는 문제는 그러면 여기 방학에 이건 것도 안 보내고 뭐 동아샘 있는 둔산동에도 안 오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이제 관저동에서 둔산동까지 버스 타고 오면 되잖아요. 멀어 너무. 응. 그리고 아니 힘들어. 그리고 이 학생한테 그냥 컨설팅만 해주는 거야. 굳이 안 와도. 이런 경우에 가상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는 도서관을 보내야 돼. 아침에 학교 가는 것처럼.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2학기 교재 보십시오. 점심 때는 그쵸? 집에 들어와서 점심 때쯤에 과외 하십시오. 과외 선생 매일 오게. 그래서 한 과목 매일.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 과외가 이렇게 보면 이거 수학하고 영어는 과외해야겠죠. 나머지 국어하고 과학 정도는 학원 보내고 이렇게 짜줘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해서 그래서 하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공부 플러스 10시간의 공부 플러스 과외나 학원 시간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버텨내면 학교 다니면서 요걸 에너지로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발생했냐 그럼 이거 왜 발생했냐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가 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변했거든. 우리 때 공부할 때는 그냥 중학교 때 저렇게 잘하면 고등학교 때도 잘하고 그냥 가서 하고 양도 그냥 쫓아갈만 하고 정석만 한번 딸딸딸 하면 잘 됐는데 지금은 10배야.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 진짜 이해를 못한다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졌는지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 남들 둔산동에 있는데 3년 동안 하잖아.
15시간씩, 10시간씩. 이걸 얘는 고등학교 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하루에 30시간씩 공부해야 돼. 원래? 근데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네. 머리 좋은 걸로 커버해야죠. 그러니까 안 시켜서 그래. 준비를 안 시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둔산동 중심가 학원가가 뭐다 그럼 관심을 가졌어야 되거든. 아, 왜 거기를 그렇게 보내고 거기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해서 안타까워서 찍어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네. 근데 이렇게 해서 엄마는 애달픈데 애는 저 안 해요 그러면. 니네 웃잖아. 많이 보잖아. 그지? 예? 학원은 그냥 보냈고 과외도 시켰는데 애가 아유 저는 별로 안 바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엄마는 이 과외하면 과외 선생이 돈 쓰니까 올려주겠지. 학원 보내면 올려주겠지 하는데 애는 학원도 다녔고 과외도 다녔잖아.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그래? 아니 니네 일이요. 얘들아. 이게 엄마 일이냐 내 선생 일이냐? 어? 니네 인생이요. 어?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도 너무 죄송하다는 거 지겨워가지고 공부 안 하면 너 그만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는겨. 오지마 오늘 오지마 가 집에 가서 놀아 그러잖아 내가. 그러니까 니네 마음으로 마인드를 얘를 멘탈을 잡고 마인드를 잡아줬는데 누군가 잡아줄지 모르겠어. 감기 들어서 안 낫지? 미지근한 물 마시고 그래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게 너의 또 다른 모습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야, 너 중3이잖아. 네 모습이잖아. 니네 부모가 너한테 그래 한번 기회 줄게 그래서 너 헐 하면서 갔잖아. 그치? 너 지금 1년 일찍 시작하지? 네. 내보다. 네. 아? 네. 수학 2월 달까지 10번 안 돌면 대학교는 포기한 걸로 알고 있게 나는. 그러니까 3월 입학 전, 요 직전, 3월달 직전까지 수학을 10회선을 못 돌렸다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